요즘 관광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이상한 역설이 하나 보입니다. 분명히 방문객은 늘었는데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게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관광산업 전체의 판이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관광 산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과 그들이 쓰는 돈의 흐름이 마치 강줄기가 경로를 바꾸듯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확 와닿으실 텐데요. 올해 1월에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파이는 작아지는데 특정 수요만 몰리는 현상. 네, 바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거대한 변화의 충격은 우리 한국 산업계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 공식이라고 믿어왔던 그 모델이 와르르 깨지고 있다는 신호죠. 자, 이 숫자 12조 5천억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근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의 연간 매출액입니다. 한때 최고점을 찍었던 때와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추락한 수준이죠. 과거에 통했던 대규모 단체 관광객 모델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걸 이 숫자 하나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단체 버스가 와서 매출을 만들어주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고 싶은 경험을 주느냐의 경쟁으로 산업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 모델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왼쪽을 보세요. 단체 버스를 타고 우르르 면세점으로 향하던 모델.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개별 여행객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는 모델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흐르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똑똑한 기업들은 이미 이 새로운 현실과 싸우는 대신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국내 대표 면세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신라 면세점은 K-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 자체를 새롭게 꾸미면서 굳이 찾아올 이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롯데 면세점 역시 매장을 싹 바꾸고 문화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개별 여행객들한테 손짓하고 있죠. 핵심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물건 파는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수익 창출 공식입니다. 첫째, 우리만 줄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와 경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요. 둘째, 그들이 한 장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죠. 이제 체류 시간이 곧 매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의 선택과 그 결과는 앞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아주 좋습니다. 작년 한 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팬데믹 이후 정말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숫자죠.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이 화려한 숫자 뒤에 혹시 낡아빠진 과거의 구조가 제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차트가 제주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외국인 관광객 시장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서 봤던 일본의 사례처럼 외부 변수 하나에 전체 관광 시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제주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나중에 한국 전체에 3천만 관광객 시대가 열려도 정작 제주의 몫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말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말이죠. 네, 이제 경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사람을 몇 명 더 데려오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 시스템, 더 나은 구조를 설계하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구조 경쟁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항공편 예약부터 시작해서 체험 프로그램, 숙박, 그리고 동네 상점에서의 쇼핑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완벽한 흐름으로 묶어내는 지역 생태계를 설계하는 경쟁. 한마디로 관광객의 시간과 돈을 우리 지역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붙잡아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쟁이죠. 그럼 성공하는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항공 예약부터 시작해서 미리 예약해둔 체험 활동과 현지 상점에서의 결제가 물 흐르듯 연결되는 거죠. 여행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혀 끊김없는 경험을 하고요. 그들이 쓴 돈은 대형 면세점 몇 군데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골목골목으로 스며듭니다. 이제는 방문객 숫자 세는 거 그만하고 한 사람이 와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쓰고 가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연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라는 아주 야심찬 국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서 그 달콤한 과실이 제주 같은 지역에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준비된 지역만이 그 과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판은 이미 짜였고 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관광 도시들에게 남은 질문은 변화해야 하는가 마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속도의 문제입니다.